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준목의 지식TV 고준목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강사 얘기를 좀 해볼게요. 강사. 제 20강 명강사가 되는 명강사의 구비조건. 명강사의 구비조건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죠. 명강사, 강의를 잘 하시는 분들을 우리는 명강사 또는 일타 강사 이렇게 부르죠? 명강사. 또는 뭐 일타 강사, 일타 강사. 요새 뭐 국회에서도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뭐 일타 강사 뭐 누구. 그다음에 노량진 그 학원가에서도 뭐 누구의 일타 강사, 국어의 일타 강사, 뭐 수학의 일타 강사, 뭐 헌법의 일타 강사, 형법의 일타 강사, 무슨 행정법의 일타 강사, 뭐 자기가 그 과목에서 제일 강의가 잘한다 그런 걸 이제 어필해서 학생들을 수강생을 끌어들이려고 이제 그러는데 과연 이제 그런 건지 안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간에 메가스터디 같은 교육기관에서 그 교육 채널 에서도 그 수학의 일타 강사, 뭐 국어의 일타 강사, 그러면 그 수익이 무시무시하죠, 뭐 금액이. 아무튼 누구나가 다 이 강의를 하게 되면 명강사가 되고 싶고, 다시 말하면 일타 강사가 되고 싶어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교육대학을 다니는 학생들도 자기는 이제 국민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거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으로서도 자기는 이제 명강사가 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배출하는 학교, 사범계 학교나 뭐 비사범계나 어떤 교직 과정을 이수하면 이제 이게 2급 정교사 또는 중교사 자격증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부임을 하면 이제 병아리 강사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이제 그쪽으로 말고 학원가로 쉽죠. 학원가로 이제 사설 입시 시장으로 뛰어드는 이 병아리 강사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난 명강사가 한번 꼭 돼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일념으로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좀 조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 강의는 실제로 이제 옛날 대방동에 있었던 아니죠. 노량진동에 있었던 그죠? 사설 저거가 많았어요. 교직 이수하려고 시험 보는 교원 임용고사. 교원 임용고사의 이제 그 전공 플러스 교육학이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전공 분야를 강의한 그런 이제 학생들을 만났을 때 그 학생들한테 제가 이제 그랬습니다. 명강사가 되고 싶죠. 이 명강사가 되려면 이러이러한 것의 자질을 좀 갖추고선 좀 시작하셔라. 그러고서 제가 이제 한번 조언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걸 기억 삼아서 이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름하여 명강사의 5대 조건. 명강사의 5대 구비 조건. 뭘까요? 자, 5가지가 있다는 얘기겠죠? 첫째, 저는 당연히 이거라고 생각해요. 깊이 있는 전공 지식을 갖춰라. 깊이 있는 전공 지식을 갖춰라. 전공 지식.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고자 하는 과목에 대한 아주 깊은 이해와 실력,
있어야 된다. 뭐니 뭐니 해도 실력이 있어야 명강사가 되는 것이지 실력이 없는 건 다 사상 누각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한 방에 쓸려 나갑니다. 우리나라의 명강사라고 존경할 수 있는 분들이 몇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 철학 쪽에나 뭐 이런 거에 명강사는 그 도올 김영옥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은 그 어마어마한 그 한자 실력에 그 다음에 그 풍부한 의학적 지식과 그 다음에 동서양을 막론한 그 엄청난 철학적 내공, 그 다음에 종교를 넘나드는 뭐 엄청난 그 지식, 그리고 달변, 뭐 이러면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손에 꼽는 명강사가 아닌가,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후배들한테 제가 많이 얘기를 해요. 전공 지식은 여러분들이 대학 다닐 때 전공한 그 지식은 죽을 때까지 그걸 갖고서 살아갈 거니까 깊이 파고 주변에 있는 걸 자꾸 더 하나라도 더 깊은 성찰에 이르기까지 내로 팔아. 깊이 있는 전공 지식을 갖춰야 명강사가 되는데 이제 첫째 조건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풍부한 주변 상식을 갖춰라. 주변 상식. 상식을 갖춰라. 주변 상식이라 하면은 전공 지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웃 지식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거와 좀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다른 과목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상식적인 지식은 갖춰야 된다. 이를테면 말입니다. 사회과학을 가리키는 어떤 분이, 법학을 가리키시는 어떤 분이 언어학적 구조를 언어학적으로 표현을 제대로 못한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어학적으로도 조예가 깊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하고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들과 이렇게 토론식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질문하는 내용과 동떨어진 대답을 해주면 안 되니까 그 학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다른 거로 비유를 섞어가며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참고로 이 음악가들, 작곡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이런 절대 음감을 가진 어떤 그 음악가들은요, 의외로 수학을 굉장히 잘해요. 아니, 예체능계에 음악하는 친구가 수학을 잘한다고? 사실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수학 잘합니다. 그러니까 예술하는 사람들도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 예술을 하는 것이지 멍청한 사람들은 예술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술하시는 분들 머리가 좋기 때문에 어떤 과목을 해도 다 공부를 잘해요. 다른 과목들도 다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더 뛰어난 자기 전공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주변 상식이 없으면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질 못하고 학생들과 토론식, 그리고 학생들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수가 없어요. 끌고 나갈 힘이 없습니다. 주변 상식이 없으면. 그래서 상식이 좀 있어야 된다. 상식이 좀 있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가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조리 있는 언변력을 좀 갖춰라. 언변력을 갖춰라. 언변력. 말을 좀 조리 있게 해라, 그런 얘기죠. 예. 말을 조리 있게 해야 학생들이 알아듣기 쉽습니다. 횡설수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뭐 누구라고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게 뭐 말인지 진짜 이게 말인지 뭔지 제대로 그냥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이런 게 제대로 딱딱딱딱 맞아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뜸뜸 말하는 사람 그거 뭐 하여튼 조리 있게 말을 좀 조리 있게 해라. 이거는 훈련에 의해서 또 가능하지만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조리 있게 말하는 게 말솜씨가 조리 있는 사람이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명강사가 될 잠재력이 충분하다 이런 얘기가 되죠. 이거 훈련을 할 수 있어요. 말솜씨 늘리는 거, 말 잘하는 것도 복인데 언변력을 이제 갖춰야 된다. 그 다음에는요, 네 번째로의 조건은 이 깨끗한 판서력을 좀 갖춰라. 판서력을 갖출 것. 보통 강의라는 것은 칠판을 통해서 강의를 하거나 또는 화이트보드 위에 마카보드로 이렇게 글을 써가면서 강의를 합니다. 보통은. 그런데 요새는 말이죠. 추세가 바뀌어가지고 스크린 룰을 딱 이렇게 내려가지고 스크린에다가 빔 프로젝트 빔을 쏴가지고 교재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비춰요. 비춘 다음에 레이저 포인터로 이렇게 짚어가면서 그냥 책을 읽어. 근데 그때 보면 이 조명이 환하면 이 스크린에 비치는 그 내용이 희미하게 보이니까 대부분 불을 끕니다. 불을 끄고 천정에 달려있는 프로젝트 빔으로 비치니까 학생들이 강의실 내에 있는 학생들이 이게 졸기 딱 좋은 환경이거든. 어두침침한 데다가 봐도 무슨 뭐 교과서랑 똑같고 그냥 이거 저거 별거 아니구나 그냥 꾸벅꾸벅 졸거나 아니면 엎어서 때려 자요. 그런 세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판서하면서 설명할 수 있는 강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메가스터디 같은 데서도 그 강의하시는 분들이 문제는 프로젝트 빔으로 쏴요. 문제를 프로젝트 빔으로 쫙 쏘고 풀이할 때는 반드시 백무로 판서를 해가면서 강조할 건 강조하면서 이게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강의가 먹히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강의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이지 프로젝트 빔에만 의지한다든가 뭐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럼 맹탕이에요. 자, 그러니까 판서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판서력. 칠판에다가 글씨 쓸 때 좀 정체로도 쓰고 좀 빨리빨리 써야 된다. 이거 판서력을 좀 가지고 있어야지. 글씨를 괴발 쓰는 친구도 있어요. 글씨 그렇게 못 써. 그러면 학생들한테 어떤 인상이 주어지냐면 그 선생님 말에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글씨를 잘 삐뚤삐뚤 못 쓰면 아유 저 초보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강의를 잘 안 들어요. 그리고 선생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그러니까 판서력이 글씨를 잘 쓰기 위한 노력도 부단히 노력해서 이걸 쌓아야 돼. 내공을. 네. 그래서 깨끗한 판서력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고요. 내가 지금 5대 요건에서 4가지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5가지는 뭘까요? 5번째는. 이거는요. 수강생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져라. 이 4가지 요건들이 다 있어도 이 마지막 이 5번째 이 뜨거운 열정이 매조지하는 거야. 결국은 그게 결론인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정말 최고로 만들겠다라는 사명감.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성적 향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과 그리고 신뢰를 가지고 학생들로 사랑으로 가르쳐서 키워 올리는 거죠. 강사는요. 대상자, 수강생들의 성적을 올려주는 선생이 최고예요. 뭐 강연하고 다른 거죠. 강연은 듣고 싶으면 듣고 말고 싶으면 말하라지만 강의잖아요. 강의. 강의는 내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시험을 봐서 고득점을 할 수 있게끔 내가 서포팅을 하는 게 내 목적이지. 그거 이외로 뭐가 있겠습니까? 네. 물론 공적인 교육기관, 공적 교육기관은 학교 선생님은 학생들의 인성도 가르쳐야 되겠죠. 인성도 물론 말씀을 하시고 도덕적으로 뭐 이런 걸 인성도 가르쳐야 되겠지만은 사설학원 강사는요, 학생들 인성보다는 성적 향상시키는데 특화돼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 그 학생을 사랑해야 돼. 그 학생들을 사랑해야 돼. 그리고 저 학생들이 안 되는 거를 안타까워해야 돼. 그래서 큰 소리도 나오고 뭐 이렇게 좀 야단도 쳐가며 학교 선생님은 막 야단 치면요, 요즘 애들은 전화 걸어갖고 신고합니다. 선생님이 나한테 갑질했다고. 근데 학원은 안 그래요. 학원 학생들은 야, 내가 너 솔직히 말해서 수학 능력 시험 만점 맞춰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너 이 새끼야 이거 몇 번이나 내가 이거 강조하는데 이것도 아직 모르고 있어 마. 그리고 욕을 조금 섞어서 야단을 쳐도 이해해요. 학생들은. 아, 이 선생님이 워낙 나를 최고로 만들려고 그러는 열의가 있으신 분이니까 내가 따라야 내가 반성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다른 학생들도 거기에 대한 뭐라 그러지, 사보테지를 걸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그 학생들한테 이 5가지에 해당해서 다 정말 자신 있게 이 5가지를 다 만족한다고 감히 생각하는 사람 학생 손 좀 들어보시오. 그랬더니 그 좌석이 꽤 많았는데, 학생들이 수강생이 꽤 많았는데 그 많은 그 대학생들, 그 예비 선생님들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한 명도. 그래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한번 손을 들어보시오. 그래도 안 드는 거 보니까 자신이 없는 거죠. 자신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학원 강사는 뭐 학원 강사가 됐든 뭐 대학 교수가 됐든 간에 어느 정도의 지적 체계, 깊이 있는 지적 체계의 전공 지식과 주변 상식, 그리고 뛰어난 언변력, 그다음에 빨리빨리 그 깨끗하게 빨리빨리 그 글씨 쓰는 판서력, 그다음에 사랑으로 이루어진 그 열정, 학생들에 대해서 막 퍼붓는 그 열정. 그 도울 김용욱 선생님 보세요. 강의하시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학생들한테 막 수강생들한테 막 퍼붓습니까 막. 이게 기가 막힌 분이시지. 그분은 이게 다 되신 분이에요. 내가 볼 때 대한민국에 이거 다 갖추신 분은 도울 김용욱 선생님밖에 없습니다. 감히 말합니다, 저는. 저도 좀 갖췄다고 자부하지만 그분에 비하면 세 발의 피고 뭐 한참 멀었죠. 아무튼 저 더 배워야 되는 사람이지만 아무튼 이런 얘기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냥 재미로 들어주시고,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